벽경이라 여기 두자가 막을 두 두문불출한다 할 때 이 두자 쓰죠. 고자는 고, 짚고, 짚고, 벽짚고자예요. 쇠국종, 글씨, 예, 오칠, 글서, 벽, 글경, 요 두고 종류요 할 때, 일단은 막을 두자. 나무 자에다가 흑토자를 이렇게 쓰죠. 우리가 뭐 성씨로도 쓰이고, 또 우리가 두견세 할 때도 이 두자 쓰지요. 두보. 또 우리 김원동학 같은 데서도 이 팔문에 이게 두문이라고 해서 막을 두자의 뜻으로 쓰죠. 고자는 높은 꽃자에 벼화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볏집이 이제 솟아서 말라있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볏집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 이렇게 벼에다가 마른 한자를 쓰기도 해요. 말라있는 벼다 이거예요. 말라있는 벼다. 볏짚고의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자는 쇠금자에다가 이 무거운 주자를 썼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쇠국종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구분을 줘야 돼요. 본래는 이게 술잔 종자입니다. 술잔. 이건 술잔 종자고 쇠국종자는 여기다가 아이동자를 썼어요. 아이동자를. 이게 요 아이동자 쓴 걸 보면은 이게 무슨 뭐 글자 뭐 어원에 보면은 뭐 어린애 참 저기 뭐야 죄인을 갖고서 뭐 동이라고 하고 남자 죄인을 동이라고 하고 여자 죄인을 뭐 첩이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뜻은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동자 마을 밑자에 서리자 썼단 말이에요. 이제 마을에서 성장하는 어린 애를 아마 이렇게 뜻하는 글자인 것 같기도 한데, 저기 맹자에 그래 보면 흔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흔종. 흔자가 뭐냐면 피바를 흔자예요. 옛날에 종을 만들면은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발랐거든요. 네. 흔자가 여기에다가 덮을명자에다가 갈기유자에 칼. 아니. 나눌 분자. 나눌 분자 쓰죠? 그렇죠? 이게 감각구나. 이게 피바를 흔자예요. 흔종. 흔종이라는 걸 쓰는데, 아마 그래야 무슨 소리가 잘 나나요? 그래야 소리가 잘 나나? 글쎄 말이에요. 우리도 왜 저 신라 시대 때 그때 성덕왕 때인가?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그때
애를 갖다가 시주해가지고 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설처럼 이제 전해져 오는데 막 그래야 무슨 소리가 잘 나는 모양이에요. 사람을 재료로 과연 종을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하여튼 참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일반적으로 종자는 술잔 종자의 뜻으로 쓰이고, 요것은 악기, 쇠복 종자, 악기 이름으로 쓸 때 아이 종자를 써요. 요건 우리가 이제 해보면 모은다, 어떤 뭘 모은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죠. 예자는 여기 산비사자에 보일시자에 보일자에 미칠 이자예요. 저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예? 보여요? 아니, 우리가 이게 노예의 자로도 보통 쓰여요. 노예의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서, 우리가 글자 체에 글자 체 중에 우리가 예서라는 게 있죠. 그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아마 이 예서체의 처음 창시자가 아마 진나라 때 정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글씨를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 예전 것은 까다롭고 글자가 쓰기가 어렵고 까다롭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쓸 수 있고 보기 쉬운 글자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걸 아마 느꼈던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삼시자자에 보일시자에 미칠일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라고 하는 곳은 말하자면 교수라는 사람들이죠. 원산이, 중산이 타인이 보인 것을 보여서 일반인 노예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만든 글자, 또는 반대로 말하면 여기 정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글자를 윗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글자의 뜻으로 아마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서체의 종류를 보면은 여기 그거 써놓은 게 있어요. 여기 잔주 한번 볼까요? 창힐이 조설언이, 창힐은 황제 때의 신하죠. 황제 때의 신하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것이 한자의 기원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창힐이 조설언이 글씨를 만들었더니 3대 호유 손익하야. 3대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3대가 서로 호자죠. 서로 손익함이 있어서 뺄 건 빼고 여기다가 첨가할 건 더 첨가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게 그렇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창의 문자를 만든 이후로 여러 서체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인궁도 글자를 만든 게 있고, 우리 저기 삼척에 표조비문 보셨어요? 삼척에 저 허민수 선생의 그 표조비문, 네, 그렇죠. 네, 동해 척주비
네, 동해 척주비. 그 삼척 사람들은 지금도 그 척주비문을 갖다가 아주 그냥 벽사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예, 옛날 호민 선생이 거기 삼척지구에 계속 회의로 인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그 회의로 인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글을 지어서 비서벽에다가 그 글을 새겨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이제 저 비서가 세우는데 그 바닷물이 거기를 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삼척에 가가지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 글을 예전에 아마 동아일보 기자인가 어떤 기자가 저희 조부님이 계셨을 당시에 그 비문을 갖고서 해석을 해달라고 아마 찾아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부님이 그것을 비문을 갖고 해석을 해주고 제자들한테도 한번 글을 한번 공부해봐라 해가지고 제자들한테도 한번 알려준 적도 있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저도 늘 궁금해 여기다가 한번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마침 그래서 거기 아마 영남일보 쪽에 한번 제가 한번 그 삼척지구에 대해서 하고 그 퇴조비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하여튼 그 글이 참 묘하게 돼 있고, 그 글씨체는 뭐냐면 무전체라고 해가지고 부르비문이라고 해가지고 무임금이 취소했을 당시에 썼던 그 글씨체를 쓴 거예요. 네, 그 글씨체를. 그러니까 그 글씨체의 원조가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중국에 그 회계산이라고 하는 곳에 무임금의 그 기공비가 거기 서 있어요. 취소한 그 공을 갖다가 기록한 게 서 있는데 거기 회계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옛날에 오나라 월나라 간에 하여튼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하여튼 전쟁의 그 격전지예요, 여기가. 예. 바로 그런데 거기가 또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냐면은 도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도산. 지금 역사 속에 그런 지명은 뭐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무임금이 취소할 때에 우리나라 단군께서, 조선국 단군께서 넷째 아드님을 보내가지고 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치수의 법을 갖다가 전해준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주역에서 말하는 하도 낙서의 그걸 말하는 거죠. 낙서. 그래서 무임금이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그 기공비를 아마 세웠던 것 같아요. 그 글씨체를 본따가지고 만든 것이 허민 선생의 그 퇴조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가 참 묘하게도 딱 192자로 되어 있어요. 192의 의미는 뭐냐? 주역은 64꽤 384 효사인데 반을 딱 나누면 192가 되잖아요. 네? 하여튼 그 삼척지구 사람들은 그 퇴조비문 아주 그냥 어디 뭐 집에다가 소장할 뿐더러 그뿐만이 아니고 어디 뭐 가게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은 웬만하면 퇴조비문이 거기에 다 있어요. 퇴조비문이. 그런 정도로 아주 삼척 사람들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회의로 온다. 그래서 아직 그 비문을 소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때도 글자가 있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제 은나라 때 갑골문을 갖다가 이제 뭐 시원으로 삼고 있는데, 은나라 때에는 갑골문이 있었고, 갑골문이 있었고, 주나라 때에는 이 전서가 있어요. 우리 주역에 대립변을 빼면은 단화하는 이 단자죠. 괴의 기륭을 판단할 단자. 아마 문자에 시원의 뜻으로 이 단자를 쓴 것 같아요. 주간에다가 새겼으니까. 그걸 갖다가 전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썼는데, 물론 이제 주나라 때에, 은나라 주나라 때에도 이제 뭐 종정이라든가 밥그릇이라든가 무슨 악기 이름이라든가 악기의 그 기구라든가 그런 데다가도 글자를 새겼겠죠. 그걸 이제 금문이라고 합니다. 금문. 쇠금자 써가지고 금문이라고 해요. 금문이라든가 또는 석부문이라고 해가지고 돌에다가도 이렇게 새기는 그런 글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는데, 하여튼 주나라 때에 쓴 글을 갖다가 이 대전체라고 합니다. 큰 대자 써가지고, 큰 대자로 써가지고 대전이라고도 서체라고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뭐 진초, 연제, 한의조 뭐 전국 7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곱 나라가 각자가 문자가 다른 거예요. 각자가 문자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서체들을 갖다가 전국 문자라고 해요. 전국 시대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전국 문자가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진시황이 칠국을 갖다가 딱 병합을 하면서 이제 문자의 통일성을 절감을 해서, 그래서 만든 글자가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전체를 만든 거예요. 소전. 소전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사. 진시황 때에 이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전체를 이제 진시황 때에 사용됐던 문자는 소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소전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자들이 참으로 이게 막 쓰기가 까다롭고 우리 사람한테 뭔가 뜻을 전달하려면 빨리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소통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글자가 바로 이제 자기 노예의 자, 이 뜻을 취해가지고 예서라고 한 겁니다. 그 예서라고 해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진나라 예인이, 노예인 정막이 예서하고 예서를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두고라고 했을 때 이 두자는 두조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조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두조가 말하자면 초소체를 쓰는 그 초소체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예서하고 동한의 두조는, 이 동한 시대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 후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한나라가 전한 시대가 있고 후한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한이라고 하는 것은 후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후한 시대에 이 두조라고 하는 사람이 초서하고
자, 초소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때에, 우리나라 때에, 종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소예를 만들었어요. 소예. 이건 이제 한나라 이후죠. 한나라 이후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막이 만든 사람도 예서라고 했는데, 그 예서라고 했는데, 요 종요라고 하는 사람도 만든 것이 또 같은 예서인데,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소예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 진나라 때에도, 진나라 때에도 예서체가 있었고, 한나라 때에도 예서체가 있고, 우리 설문해자에 나오는 것들이 이게 한나라 때에도 예서체입니다. 이게 설문해자에 나오는 글자 형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때 이제 또 종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글자 소예가 있었죠.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소예는 이게 바로 해서체의 원형이에요. 해서체. 네. 그 소예는 자 소예하니 금 해자야라. 해자는 게 발을 해자죠. 발을 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을 해자 해서체는 아주 글자가 반듯반듯하죠. 우리가 전화기를 공자가 죽기 전에 제자인 그 자공에게 내가 살았을 때 자연에 많은 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이것도 잡아먹고 저것도 잡아먹고 하니까 많은 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 무덤에 나무 한 그루 심어라. 내가 거기 양분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공이 한 일주일을 갖다가 공자를 마지막으로 내신 분이 자공이에요. 그리고 공자가 돌아왔을 때 이제 제자들이 3년 상을 입었는데 자공은 지나치게도 3년을 더 한 거예요. 6년 상. 그런데 자공이 차마 스승님 무덤에다가 나무를 심지를 못해가지고 옆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게 그 나무를 그게 회나무인데 이 공자의 반듯한 그런 정신을 빌려서 우리가 해서라고 하는 해서체의 뜻을 삼게 된 겁니다. 그게 그 공자 혹시 무덤에 가시면은 나중에 저 공림이라고 공자 무덤에 거기 가시면은 자공이 심었다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근데 청나라 때인가 언제 이게 계속 나무가 계속 살았었는데 청나라 때인가 언제 그게 불타가지고 그래서 거기 조그마한 그 나무 조각 그거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공자 옆에 심어둔 나무가 아마 이제 또 새끼치고 아마 이렇게 됐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5번 갔나 그랬죠. 갈 때마다 또 나도 그분의 한 문도이니까 그래서 쟤도 지내고 한 적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자가 이러저러한 형체로서 전해지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때는 기집, 분전하고 역취, 분영이라 이렇게 했었죠. 그런 글자들이 문자 사망오제 때의 그런 글들이 이제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종례라는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는 두조를 말하는 것이고, 혹 두도라고도 써요. 법도도자 두도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초서체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 두조가 이 초고를 지었고, 이 초고라는 것이 처음 글을 지었다라고 하는 초고의 그런 뜻이 아니고 초서체로 글 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종료는, 우리나라 사람 종료는 예서체를 만들었다. 오늘날의 해서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칠서벽경이라, 이게 오칠자지요. 오칠, 글석, 벽벽, 글경자지요. 자, 오칠자는 삼수변에 여기 삼수변에 나우목자를 쓰고 그다음에 무슨 자를 썼죠? 글립자에다가 글립자로 봐야 될지 여덟 팔자로 봐야 될지 하여튼간에 여기 나무에서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서 모이는 그런 뜻이에요. 옷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칠자를 쓴 것이고, 글서자는 성수자에다가 요걸 쭉 긋고 요거 두이자를 썼죠? 성수자에다가 긋고 두이자 쓴 거예요. 요건 손인데 요건 대입니다. 요 두이자는 하나는 양이고 둘은 음이니까 붓을 끝을 갖다가 부드럽게 한 그런 뜻을 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만 쓰면 붓율자지요. 그죠? 율자는. 여기에다가 이 가로할자를 쓴 것이, 이 가로할자를 쓴 것이 뭐냐면 말하는 것을 글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말하는 것을 글로 표현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또 이걸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모진 것은 벼루다 이거예요. 벼루 안에 요 한일자 그은 것은 천일생수 물을 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벽자는 여기 임금벽자를 쓴 거예요. 임금벽자를 썼는데, 우리가 이걸 PRP자로도 써요. 임금벽자로도 쓰고 PRP자로도 써요. 왜냐? 이 임금은 참 정인 분자신데 삿된 것은 물러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PRP자도 됩니다. 옛날에는 글자를 갖다가 이걸 뭐 치우칠 벽자 또는 비유한다라고 하면 비유할 비자, 피할 피자, 임금벽자 다 그냥 한 글자로 다 쓴 거예요. 그냥. 옛글에는 구분지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이해하라 이런 얘기, 알아서 이해하라. 여기 이제 피할 피자죠. 그래서 옛날에는 왜 저 임금님 어디 행차하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물러거라 하잖아요. 물러거라. 삿된 것들은 물러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 벽대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 PRP자에다가 흑토자를 쓴 거예요. 이건 뭐냐면 흙으로 이 벽을 쌓은 거예요. 쌓아서 우로 한서를 피한 겁니다.
우루한 서로를 피한 거예요. 이게 벽벽자예요. 벽벽자. 다음에 경자는 실사변에다가 한일자를 긋고 요걸 내천자의 어떤 변형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공자를 쓴 거예요. 공자를. 여기 실사변을 썼듯이 이게 뭐냐면 옷감을 짜는 이게 뭡니까? 배틀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옷감을 짤 때에 이게 날경 위아래로 이게 선을 늘어뜨린 거 있죠? 네. 그걸 경이라 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가죽의자를 쓴 거예요. 이건 우이예요, 우이. 이것은 좌우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우이라고 하죠. 시우이. 날경 시우이. 옷감을 짜는데 새로 된 요 시를 갖다가 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가로로 돼 있는 시를 갖다가 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경자 요것을 위에서 늘어뜨린 요 실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변의 뜻이죠. 불변의 뜻이에요. 요건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건 움직이는 거니까. 요건 가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말씀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3000년 뒤에서도 그 진리는 변치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 근데 요건 가변적인 그 시대를 따라서 지은 글들 그런 것들을 우이서라는 말 써요. 성인의 말씀을 담은 글을 경서라고 하고 그 시대를 따라서 이런 글들을 저런 글들을 지은 것들을 우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학도 보면은 역경이라는 게 있고 역우이라는 게 있어요. 역우이. 그건 가변적인 그런 뜻으로 그 시대를 따라서 지은 글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칠서백경이 무슨 뜻이냐? 칠서백경은 글자를 그러니까 책을 오칠했다는 얘기예요. 책을 오칠해가지고 벽 속에 숨겨둔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글자를 주관으로 된 것을 갖다가 오칠을 해가지고 벽 속에 숨겨둔 글이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공자가 당신의 담벼락 속에다가 책을 감춰둔 그 뜻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은 여기 한 줄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라 노공왕이 한나라 때 이제 여기 여러 제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노나라는 제후겠죠. 노나라 공왕이 수공자묘라가 공자의 사당을 수리하다가 괴고장벽하야 허물꾀자죠. 옛날에 지었던 담장을 허물어서 극상서하니 상서는 서경의 고문 상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상서에 저 서경만이 아니고 효경, 논어 이런 글들이 그 벽 속에서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리 그것만이 아니라 얘기라는 책도 얘기 뭐 그런 음악 뭐 이런 책들 그런 것들이 그 담벼락 속에서 감춰둔 속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도 보면은 뭐 착간서를 막 주장하고 그래요. 지금도 순서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아요. 순서가. 네. 그게 뭐냐면 이게 주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막 흐트러진 거예요. 뭐가 어디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착간서를 주장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당신들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완성 못했죠. 특히 대표적인 분이 이제 주자가 착간서를 주장하고 거기에 대학을 보면 세 글자가 잘못된 글자, 오자가 세 글자가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 뭐 회계 이은적 선생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착간서를 주장을 하고 저희 그 조부님이신 야산 선생님께서도 착간된 거 고정을 해놓으신 게 있고 그래요. 예전에 야산 선생이 이 착간을 갖다가 이제 고정하는 데에 대해서 당신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경물 7장까지만 당신께서 딱 고정해놓고 나머지는 너희들 한번 해봐라. 이제 제자들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제자가 최성경 씨라고 하는 분인데 한 제자가 집에서 가니까 아니 이들은 치국장에 있어야 되는데 평창한 장에 있지 말고 치국장에 있어야 되는데 요것은 내가 한번 선생님께 가서 한번 내가 발견했다 한번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니까 야선이 빙긋이 웃으면서 벽을 가르치더래요. 보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써놓고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미리 써놓고. 흔히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아신 거예요. 네. 당신이 혼자서 그 착간을 고정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자들과 더불어서 너희들 한번 공부해봐라.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미리 오는 것까지 다 아시고서 이렇게 착각하신 거예요. 참 이런 것도 언제 한번 때가 되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그런 것도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대학 책은 주자가 그 순서를 정한 그 장부서입니다. 그게 장부서. 야선 선생의 그 착간 고정하신 것은 아주 참 내가 볼 때 내가 혼자라 그런지는 몰라도 야산 선생의 학설이 그냥 완벽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야선 선생의 문집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부터 내가 조부님의 자취를 내가 한번 수집을 하고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부터도 내가 제자분들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했지요. 그 수집을 했지요. 뭐 전국에 많이 계시죠. 옛날에도 108제자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12,000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분들 주로 어디 저기 안동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많은 곳에 제자분들이 계셨으니까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 평생 야선 선생의 그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이
당신은 야산 선생 신도요, 신도. 그런 정도로. 예, 야산기구, 야산기구. 또 실제로 제가 지금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그 그늘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네, 그 그늘을. 그래서, 예전에 튼튼히 이 야선생 문집을 이제 번역을 제가 해왔었어요. 사실 학계에서 야선 선생에 대한 그런 논문 같은 것들을 썼어야 되는데 문집은 각 국립대학교에 있어요. 있는데 번역된 게 없어요. 근데 야선 선생의 글은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역을 모르면 이 글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글들은 관을 한 상태에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야선 선생의 자취라든가 그분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이 주역 공부한 사람들이 몇이나 읽었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튼튼히 한 20여 년이 뭐예요 벌써. 아니 이제 문집을 직접 번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때는 한 20여 년, 한 30년 가까이 되네요. 네. 튼튼히 해오고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하여튼 미진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 아마 출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 다른 분들이 감히 손대기가 어려운 그런 글들이 사실. 근데 아마 그게 나와야 각 학계에서 제가 번역된 그런 걸 갖고서 이제 논문을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칠서벽경이라는 것은 이제 공자가 숨겨놓으신 그 경서들을 말하는 것인데, 공자께서 말하자면 육경을 정리하셨어요. 공자께서 육경을 정리하시고 이게 뭐냐면 육경이 뭐냐면 시, 서, 예, 악, 춘추, 주역 이 6가지예요. 노년에 6가지 정리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장차 200~300년 뒤에 진왕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책을 분사르고 그럴 것 같다는 것은 분석행위 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 속에다가 숨겨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시황 때는 분석행위를 했죠. 분석행위를 했어요. 아예 책을 갖다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걸 갖다 금지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글이 전해지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한나라 때에 나온 이제 이런 글들, 진나라 때 글도 있고 한나라 때 나온 글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글이 전해지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도들이 위우고 암기한 것들을 갖고서 이제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나라 때는 유교를 국교화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썼던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금문이라고 해요. 금문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노나라 공황 때에 공자 담벼락을 허물다가 나온 책이었으니까 그 책을 갖고서 또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고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한나라 때 이게 금문학자와 고문학자들 간에 아주 논쟁이 치열했어요. 네.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도 마찬가지. 주역은 공자가 다른 책들을 숨겼지만
주역은 숨기지 않았어요. 일부러 주역을 점서로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과연 진왕이 나타나가지고는 다른 책들은 다 불살았지만 주역은 자기에게 이로운 책이니까 주역은 그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한 증거가 뭐냐면 주역이 없을 문자 쓰는 거예요. 다른 경서들은 이 문자를 쓰는 거예요. 이 문자. 본래 여기에 뭐냐면 밑에 이게 수풀림자를 썼던 거예요. 진시황 이전에는 요 수풀림자를 썼었어요. 근데 진시황이 불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서 속에서 없을 문자를 쓴 요 글자를 쓴 것은 뭐냐면 나는 진화를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책들은 진화를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역은 그 화를 면했어요. 주역에서는 본래부터 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 문자는 하늘 천자의 뜻이라고 했죠. 요건 하늘의 상을 드리운 뜻이고 요건 숨긴 뜻이에요. 숨긴 뜻.